남자들이 여자를 위해 하는 7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존경심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헌신적이라고, 좋은 파트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7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저가치의 거대한 적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단한 것을 쌓고 있다고 믿어도 이것들은 매력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부식시킵니다. 문제는 이 중 하나를 한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선을 넘은 후 그녀가 당신을 보는 방식과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정확히 느꼈을 겁니다. 왜인지 설명하지 못했을 뿐.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위험한 영역에서 눈을 가리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구체적인 실수들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대화를 여기서 합니다. 첫 번째, 남자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희생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오랜 세월의 친구들, 함께한 역사가 있는 모임. 그녀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연결들. 그리고 그 해체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가 특정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부재를 정당화합니다. 결국 당신의 사교 범위가 그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영역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남자 인맥은 그녀가 스민한 커플들이나 당신이 참아야 하는 그녀의 친구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는 외부 검증 네트워크를 제거합니다. 사회적 인정의 유일한 원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무의식 수준에서 그 의존을 사랑이나 헌신이 아니라 취약함으로 해석합니다.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요. 자율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남자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녀 주위를 도는 감정적 위성이 됩니다. 미성은 매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루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멸을 만듭니다. 주변 관계에서 이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자 모임에서 완전히 사라진 남자들, 그녀가 허락할 때만 나타나는 남자들, 자기 여가 시간에 대한 결정 능력을 잃은 남자들, 그리고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관계가 끝났을 때 이 남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정은 해체되었고 사교권은 파괴되었고 완전히 고립된 채 결코 포기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은 상호성이 확인되기 전에 불균형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로맨티시즘이 아닙니다. 리스크 보정의 실패입니다. 남자들은 아직 보답할 능력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여자에게 시간, 돈, 감정적 에너지를 대량으로 투자합니다. 전체 일정을 재조정하고 끊임없는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 초기 투자가 감사나 미래의 헌신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투자하면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심을 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자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을 선택지의 부재로 해석합니다. 선택지가 있는 남자는 불균형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관찰된 상호성에 기반하여 투자를 보정합니다. 남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제적 투자는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대를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이 보답 없이 그 수준의 헌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보정할 때, 투자를 비례적으로 줄일 때, 그녀는 그것을 합리적 조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애정 철회로, 벌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적자 운영을 멈췄을 뿐인데 악당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녀의 존재를 수용하기 위해 개인적 목표와 야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뤄지는 커리어 프로젝트, 취소되는 이직이나 이사,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취미가 끊임없는 감정적 가용성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희생과 헌신의 증명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개인적 야망을 줄이면 그녀가 우선순위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수준에서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독립적 목적의 부재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남자, 구체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남자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잠재력을 나타내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자 옆에 서 있기만 하는 남자는 더 가치 있어지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정체는 무관심을 만듭니다. 처음에 야심이 있었던 남자들이 서서히 자신의 희석된 버전이 되는 관계에서 이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성장 추구를 멈추고 자기 개발 투자를 멈추고 더 이상 흥미로운 일을 하지 않으니 흥미로운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안정과 꾸준한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다른 남자가 아니라 드라마, 갈등, 감정적 강도를 만들어내는 무엇이든요. 야망 없는 남자의 예측 가능한 루틴은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요. 이 부분이 와닿는다면 댓글에 3이라고 남겨주세요. 몇 명의 남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지 보면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로, 남자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것은 반복되는 무례에 대한 관용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시되는 작은 위반으로 시작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비하 발언을 넘기는 것. 당신의 시간에 대한 배려 부족을 그녀가 힘든 날이었다고 정당화하는 것. 약속과 합의의 파기를 아무 결과 없이 용서하는 것. 무례를 용납할 때마다 명확한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녀에게 점점 더 나쁜 대우 패턴을 설정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를 시험합니다. 의식적이지 않고 계획된 조종이 아니라 기본적 존중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의 자연스러운 보정입니다. 당신이 절대 저항하지 않으면 균형점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무례로 점진적으로 이동합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더 많이 용납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경계를 세울 능력을 덜 존중합니다. 그녀와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직업적 협상에서는 어떻게 경계를 세우겠습니까? 사회적 역학에서는? 개인적 영역의 방어가 필요한 어떤 맥락에서든?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경계 설정 불능을 사회적 무능, 구조적 약점으로 해석합니다. 구조적 약점은 인식된 보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적 안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안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남성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그녀의 선호에 맞추기 위해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설적이었던 남자가 그녀가 대립을 싫어해서 회피적으로 변합니다. 강한 의견을 가졌던 남자가 불일치를 피하려고 모든 것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행동 기준으로 운영하던 남자가 그녀가 불편함을 표현할 때마다 그 기준을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언어를 조정하고, 사회적 태도를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조정합니다. 각각의 조정은 개별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누적되면 그녀와의 마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연기적 버전의 자신을 만들게 됩니다. 핵심 심리적 문제는 이겁니다. 진정성은 매력을 만들고 연기는 의심을 만듭니다. 그녀의 비승인을 피하려고 근본적 가치를 바꾸면 유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협상 가능하다는 것, 고정된 핵심이 없다는 것, 외부 압력에 의해 조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희생하고 그녀가 원한다고 말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녀는 흥미를 잃습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조된 복제품이고, 복제품은 욕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남성적 가치를 전멸시키는 것은 그녀가 명확한 무관심을 보인 후에 애원하거나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끈기가 아닙니다. 거절을 처리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무시당한 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들.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후에도 상호작용을 강제하기 위해 핑계를 만드는 남자들. 고집이 결국 전원을 만들어낼 거라며 관심을 거래처럼 협상하는 남자들. 잔인한 심리적 현실은 이겁니다. 여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무관심을 보였는데 계속 쫓으면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지가 있는 남자는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관심을 전환합니다. 매력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없을 때 고집은 매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혐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 거절 후에도 계속 궤도를 돌 때, 그녀만 잃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중을 잃고 있습니다. 자기 신경계를 거절과 노력 증가를 연결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만듭니다. 쫓는 사람, 애원하는 사람, 안들을 최종 답변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 걸리지만 이 영상이 이걸 들어야 할 남자들에게 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것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존엄과 자존감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적이든 물리적이든 배신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별이 더 나빠 보여서 공개적 모욕을 참는 것. 명확히 평가절하당하는 역학관계에 머무는 것. 외로움이 끊임없는 물에보다 더 무서워 보이니까요. 남자들이 거의 직면하지 않는 심리적 진실은 이겁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영하면 이미 진 겁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불안, 애착입니다. 외부의 끊임없는 확인 없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여자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지만 본능적 수준에서 남자가 선택이 아닌 두려움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를 느낍니다. 두려움은 매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선의 경우 동정을, 최악의 경우 경멸을 만듭니다. 분명히 독성인 관계에 수년간 머무는 남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된 역사나 시간 투자로 정당화하면서요. 하지만 공유된 역사가 현재의 자기 파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의 시간 투자가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것에 계속 투자해야 할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존엄을 희생하면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최악의 조건에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영향력도 없고 존중도 없고 평화도 없이요. 그리고 결국 관계는 어쨌든 끝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두려움 없이 운영하는 누군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누군가, 존엄을 협상하지 않는 누군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두 의도치 않은 패스트로 작동합니다. 여자들은 의식적으로 친구를 포기하라, 불균형하게 투자하라, 야망을 버려라, 무례를 참아라, 네가 누구인지 바꿔라, 관심을 구걸하라, 존엄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녀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지의 부재, 기준의 부재, 안정적 핵심의 부재를 신호하고 있습니다. 이 답들은 생물학적 수준에서 매력을 파괴합니다. 이성적이 아니라요. 매력은 의식적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능력, 상대적 지위, 위대를 탐색하는 능력에
무의식적 신호로 작동합니다. 이 7가지 행동을 통해 자기 관계의 위계조차 탐색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녀만 잃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중을 잃고 있습니다. 자기 존중의 상실은 사과나 양보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로, 재부정으로, 기초부터의 행동 패턴 재구축으로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너무 늦게야 인식합니다. 관계가 이미 끝난 후, 친구들이 이미 멀어진 후, 수년의 모멘텀이 상실된 후, 존엄이 너무 부식되어 재건이 불가능해 보일 때야요. 하지만 불가능은 인식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패턴은 다시 배울 수 있고, 경계는 세울 수 있고, 존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화나 부정 없이 이 7가지가 사랑이 아니라 헌신으로 위장된 자기 파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요. 진정한 헌신은 자기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온전한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쌓는 동안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의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점진적 해체입니다. 이 7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라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인생에서 일어난 패턴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에 가장 강하게 와닿은 번호를 남겨주세요. 1, 2, 3, 4, 5, 6, 7.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같은 것을 겪고 있는지 보면 이것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체계적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댓글 남기고 이걸 봐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대화이지만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확함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